선거 유세 전면에 나왔습니다. 바로 김무성 전 대표였는데요. 바른정당에서 어떻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시 일어서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지 저희들도 참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단일화를 주장했지만은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금보다 단 한 표라도 더 얻도록 우리가 최선도에 나서 유승민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묘한 건 말이죠. 네. 안 되면 또 차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보통 그런 유세에서는 잘 하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어제 사실 그 김무성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 그 유승민 의원의 부산 유세에 모습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유승민 후보가 부산으로 유세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부산에 지금 그 바른정당의 현역 의원이 5분 계시거든요. 네. 김무성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과연 이분들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중에서 하태경 하고 장제원 의원 두 사람은 또 단일화 서명에도 동참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의 그 거치가 주목이 됐었는데 어제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어제 그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면에서 유세를 했는데 상당히 성황을 이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아마 이러한 그 바른정당의 부산 의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실 이현재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됐던 이런 탈당의 흐름이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상당히 가소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 부산에 가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를 하면서 이번에 뽑아주면 당선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사착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조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어제 유승민 후보가 사실 반전의 그 모멘텀을 나름대로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게 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함이 공식 선대위원장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그런데 너무 뜸하게 나오신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은재 의원 넘어간 게 더 크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권력의 비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서는 최근에 그런 글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자, TV 토론만 보면 정말 유승민 아깝다. 다음에 대통령 할 뿐이다. 보수의 계획을 위해서 저 사람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지율은 그렇게 뜨지 않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번에 홍준표가 만약에, 자, 이 선거 직전까지 굉장히 2등을 하다가 1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홍준표 찍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홍준표가 힘들다고 하면 유승민을 찍어서 다음 보수의 계획을 갖다 노리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치는 새가 모이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가 본인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게 그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지지율이 5등 아닙니까? 그거는 본인이 안아야 될 몫이고 또 하나는 김무성 의원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 참 좋은 분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바른정당은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좀 더 국민들한테 알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20명의 무슨 서명선행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도 저는 아무리 그렇지만 8일 동안 유승민 후보의 지지 유세를 김무성 의원이 안 했다는 거는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좀 잘못되다고 봅니다. 아니 어쨌든 화끈하게 밀을 때 밀어주고 질 때 지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정치가 권력이고 저는 이 정치를 잘 모르지만 아무리 고단수라고 해도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뽑은 후보를 갖다 밀지 않는다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믿을 건 가족이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나요? 유담 씨 지금 야구가 요즘 선거 유세하는데 가장 뜨거운 곳으로 분류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들 입장에서는 유세를 할 적절한 그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이런 야구 경기장이나 이런 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유담 씨하고도요. 유승민 후보는 따님인 유담 씨하고 같이 삼성 라이온스 경기가 열리는 대구 경기장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유담 씨가 같이 가는 바람에 또 많은 또 이래 그 팬들이 같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유담 씨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지금 내걸고 있는 참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의 가치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울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그거는 뭐 유담 씨의 안타까움 이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구계자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런 참보수나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를 내건 저러한 정치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줘야 한국 정치가 균형감 있게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유담 씨의 답답한 만큼 이상이나 사실은 이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이 표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8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무성 상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바른정당 소속 정당원들, 의원들이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진실을 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짧게 유승민 네. 후보가 보수 후보인 건 맞는데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꼭 보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에 하나 유승민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할 경우에 그 표가 누구한테 많이 가느냐. 홍준표 후보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후보와 그다음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간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어떤 조사 결과인가요? 네, 여론조사 결과인데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관련법상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려면 표본 오차와 함께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성과와 혹은 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오차가 있었는지를 제가 오늘 원래 말씀해 그 얘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 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은 자유한국당 저희가 그럼 안 들은 걸로 아무튼 할게요. 자유한국당 네. 입장에서는 우리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론조사를 들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네. 그동안의 토론회를 보면은 사실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제 색깔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거대 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이제 혁신과 그 새로운 창업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정 경제로 가야 된다. 또 중부담, 중복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로서는 그 부분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내 이야기는 안 하지라고 기다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심상정 후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TV 토론을 하다 보면 시선 관리가 신경 쓰이신다고들 많이들 하는데 이분은 카메라도 신경 쓰여야 되고 옆에 후보와 말 섞기 싫어서 상당히 곤란해하셨습니다. 심상정, 홍준표 두 후보가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TV 토론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나도 그 후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서민들 표 얻는다고는 또 지금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자, 해놓은 네. 일이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또 색깔론 타령하고 이렇게 그래 억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열전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홍 후보랑 말을 섞지 않으려 했던 지난번에는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던 심 후보인데요. TK를 공략을 하러 갔습니다만 여기서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말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대구를 아마 유세하면서 처음 가셨던 네. 것 같은데 대구가 다 홍준표 후보의 거신양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상당히 또 일가를 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는 그 진보 정치 진영에서 보면 상당히 좀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대통령 파면이 되면서 또 조기 선거 국면 그리고 또 본인이 이 5번의 토론을 통해서 보여줬던 일관된 진보 정치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대구에 가서도 충분하게 한 번쯤 표심을 깨안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유세를 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뭐 지금 화면에 놓습니다만은 상당히 아마 기대 이상의 그런 호응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지금 그 두 자릿수를 넘어가서 이제는 그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구도까지 만들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의 나름대로 그 선전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보 정치의 가치가 나름대로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심상정 후보를 좀 칭찬하자면 일단 네. 심상정 후보가 사범대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후보하고 붙어도 선생님이 학생들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SNS나 이런 데서 반응을 보면 정말 앵커 같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지지자들이 최근에 심상정 후보를 칭찬한 이유는 그겁니다. 홍준표하고는 말을 섞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난번부터 홍준표 후보한테는 질문도 안 하고 하니까 홍준표 후보는 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별로 지지율도 낮은 저 후보하고 내가 말 섞어봤자 불리한데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말고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을 공격한 겁니다. 심상정 후보가.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비아냥거리는 거지만 잘한다는 거. 또 하나는 지난번 5차 토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상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아무리 심상정 후보가 잘한다 하니까 이제는 문재인 후보도 좀 막 까는 것처럼 가르치듯이 이야기하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 태도도요. 아무리 홍준표 후보를 싫어하는 분들이 볼 때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같은 후보자들끼리 자신이 무슨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심상정 후보의 저 테크닉은 좋으나 이제는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다. 저분도 너무 잘 나가니까 조금 그게 무너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저는 심상정 후보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보 정치 세력은 지금 파이가 큽니다. 문재인 후보는 40% 정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뺏어야지 왜 홍준표, 유승민 합해봤자 10몇 프로인데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가져오려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다뻔해지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의 적자는 내다. 문재인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커버해서 진보의 표심을 잡는 것이 캠페인으로 봐서는 더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전략의 차이의 문제죠. 네. 네. 어떻게 공격을 하든 지금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 표를 가져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표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물고 물리는 뭐 아주 이상한 구도가 돼서 이번 대선은 뭐 관전하시는 분들이 아주 즐겁게 또는 네. 재밌게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 경북에 대해서 뭐 심상정 후보가 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구 경북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보수, 독재 뭐 이쪽에 기득권 세력으로 지금 이제 치부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대구 경북이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야도로 선택한 야도로 것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았죠. 28 그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또 대구에서 있었고 일제하에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2.28 민주화 운동과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제는 그런 전통들이 대구 경북에서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갈 수 있고 문재인 후보도 가서 더 많은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는 대구 경북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심상정 후보 말이죠. 저는 뭐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최소한 내심 15%까지 지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뭐 지금 그 선거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고 앞으로 뭐 지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협치나 연정을 할 경우에도 아마 그 이 정의당의 파이도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심상정 후보의 이 목표치는 이 두 자리 숫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지지율이 한 7.6%, 한 7%, 8% 정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대선에서 진보 정치 세력이 가장 득표를 많이 했던 때가 2002년도 권영길 후보가 3.89% 받은 것이 3.9% 받았을 때가 최대치였거든요. 네. 물론 뭐 작년 총선 때는 또 정당 득표율이 7%를 넘어갔습니다만은 아마 그 이상 아마 두 자릿수만 간다 하더라도 저는 뭐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두 자리 숫자가 가는 것이 뭐 지금 현재 제가 예측을 해봤을 때는 가장 현실성이 있는 관측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분들 한 30초 이내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준길 대변인 말씀 주신다는데 진실 공개하신다면 신중하게 진실 공개하실 거죠? 지금까지 진실만 얘기해 왔고요.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중도에 그만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난 2012년도에도 하다가 그만뒀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적 없고 지난번 사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랑 눈을 마주치면서 본인들이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른 후보 얘기들을 해요. 이게 미리 짜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심상정 후보가 지난 2012년과 마찬가지로 정책 연대를 하면서 결국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 측에서 들으시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론을 지금 해주실 수 있는 분한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들을게요. 뭐 심상정 후보가 전혀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2002년에 권영길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해서 3.9% 받았다는 말씀 좀 전에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보다 더 받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냐. 다만 이제 저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정체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지금 선거 구도가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기존의 정책 대결과 뭐 세대 대결의 이런 구도로 간다면은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활발한 캠페인이 진행되겠지만은 선거 막판에 지역 대결과 이념 대결로 선거 구도가 흘러간다면은 아마도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선에서 정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심상정 후보 입장을 조금만 대변한다면 우리 정진길 대변인께서 그 마지막에 사퇴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심상정 후보가 지금 상승한 국면에 들어간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의 일강 독주 체제가 되니까 나름대로 여유가 생겨서 심상정 후보를 도와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심상정 후보가 5번의 토론을 통해서 보여줬던 일관된 진보 정치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못 따랐던 사람들이 진보 정치 세력이 이 정도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좀 키워줄 필요가 있구나 하는 중도나 합리적 온건적 보수의 표들도 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요, 저는 5분은 다 완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상정 후보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왜? 저희 딸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딸 친구들은 그 이야기 한답니다. 동성애 발언을 보고 문재인 후보의 반응을 보고 저 사람이 제1 진보 정당의 후보였어? 정말 실망했다. 저는 그래서 동성애 발언 이런 거 이후에 심상정 후보가 상당 부분 젊은이들, 진보적 정치 성향의 젊은이들 표를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3.9%는 최소한 저는 돌파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뛰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도 손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도 유승민 안철수의 표는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이 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새로운 민주당에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한 10초 정도 하실 수 10초.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그 아줌마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심상정 후보로 이제 아줌마들도 좀 기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마지막 화사하게 하나만 마무리해 주셔서 꼭 한마디 저희가 이거는 중간에 방송이 잘리게 되면 하나만 할게요. 뭐냐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국민 앞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해야 제가 된다고 클로징도 생각합니다. 못하네요. 새로운 대한민국 분기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